네, 안녕하세요. 셰프 호윤입니다. 셰프 현도입니다. 오늘 모노로그 그리고 맨쇼쿠라는 라멘까지 하시는 신현도 셰프님 모셨는데, 모노로그 유명해요. 모노로그는 신사에 신사역, 있고 예. 그리고 맨쇼쿠는 코엑스랑 선스타필드 이런 데 네.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맛있게 드실 수 있고 독특한 게 저희 해군 직속 후임이에요. 24살, 21살에 맞구나. 맞아요. 그때 처음 보고 그때 요리사 인연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도 같이 필요한 거 있으면 서로 묻고 하는 사이가. 모노로그 인스타그램에 보면 생선 손질이라든지 이제 쉽게 알려주는 일식 이런 걸로 굉장히 알려줘서 조회수도 잘 나오고 하거든요. 예, 오늘 모셔가지고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이 사바보우즈시라고 하죠. 고등어 봉초밥. 퇴근하고 한 줄만 먹었으면 좋겠는 게 소원인데 매일 진짜 쉽게 알려주시겠다고 해서 이제 모셨고, 저도 일식 뭐 궁금한 포인트도 있으니까 아주 쉽게 알려주실 겁니다. 재료 소개를 먼저 해볼까요? 재료 소개. 고등어를 오늘 준비했는데요. 한 90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선도를 알기 쉬운 게 배를 눌러보면 알 수 있어요. 배가 이런 단단함, 이게 배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요. 배를 눌렀을 때 단단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렇게 들었을 때 휘어지지 않고 일자로 서 있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고등어는 통영에서 잡힌 고등어고요. 고등어를 보실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머리는 작고 살은 뚱뚱하고 기름이 많이 있는 게 맛있잖아요. 고소한 맛이 좋으니까 꼬리 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꼬리가 오. 여기 끝에 쪽까지 두꺼운. 통통한 친구들이 보통 기름이 많은 고등어입니다. 아가미나 눈으로도 많이 구별을 하는데 요즘에는 다 선도가 좋기 때문에 배를 눌러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거를 손질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사비, 볶은 참깨, 식초, 소금, 설탕, 스다치라고 하는 영귤, 유자, 시소, 초생강입니다. 나머지는 뭐 다 완전 기본 재료고, 스타치는 뭐 라임이나 레몬으로 대체할 맞습니다. 수가 네, 있는. 대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 고등어 봉초밥을 할 건데 이 사바보우즈시라고 하고, 말 그대로 신선한 고등어를 식초에다가 절여가지고 심해사바 초절임 고등어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밥이랑 저 부재료들 넣어가지고 말아서 고등어 김밥이긴 하죠. 김이 없는 김 대신 고등어인 고등어 마리밥. 고등어가 성질이 급해서 금방 죽거든요. 근데 이제 내륙 쪽에서 맛있게 먹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가 있죠? 자방고등어, 아, 자방고등어. 자방고등어랑 똑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냉장 기술이 없을 때 고등어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조리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소금에 절여서 보존력을 높이고 비린 맛이랑 살을 좀 탄탄하게, 그래서 소금을 먹인 다음에 식초까지 먹이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초고추장에 비벼 먹는 밥이 있잖아요. 똑같이 초에다가 밥을 비벼서 서대리에 밥을 비벼서 한 입에 먹는 게 뭐가 있죠? 좀 전에 말씀하신 김밥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그러면 일단 먼저 모든 생선 손질은 다 똑같은데 도마를 일단 생선 손질용과 아닌 걸로 나눠서 쓰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고등어는 성질이 급해서 죽으면서 자기 비늘을 다 떼버려요. 근데 오늘 고등어는 선도가 좋은 관계로 비늘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늘을 칠 때는 꼬리에서 머리로, 모든 생선이 다 똑같습니다. 꼬리에서 머리로 이렇게 비늘을 쳐주시고,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해요. 이렇게 치면 잘 쳐질 것 같지만 안 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칼 끝을 여기 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꿀팁이다. 네, 꿀팁이에요. 칼이 들어가는 곳은 여기니까, 그래서 이 끝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치는 게 네, 꿀팁입니다. 네. 제대로 된 손질법 보여드리기 위해서 원물 가져왔는데, 구독자 여러분들은 손질된 순살 고등어 사셔도 되고, 또 요즘에는 절인 고등어 많이 팔아요. 이미 초절인 고등어를 순살로 파시는 분들도 많아서 인터넷 찾아서 그걸로 바로 밥만 지어서 이렇게 부재료 넣고 마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일본에서 고등어를 배울 때는 무조건 하룻밤 냉동을 해요. 오. 고등어에 있는 그 충이 있어요. 네. 기생충이 네. 아니사키스라고 하는데 네. 그게 소금이랑 식초랑 해도 안 죽어. 안 죽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 아니사키스를 박멸하기 위해서 꼭 냉동을 하고 만들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네. 냉동된 제품을 사도 전혀 무방한 거여서 저온 맞습니다. 냉동이 오히려 더 안전할 맞습니다. 수 있죠. 전부 다 작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내장이 빠진 상태.
다시 깨끗한 도마에서 이제 포를 뜨는 과정을 합니다. 요거 뜨기 전에 밥을 지금 지어놔서 밥을 좀 식히는 게 좋거든요. 초밥 만들 때는 밥 짓는 법은 일반 밥 똑같이 짓는데 물량을 조금 적게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초대리 만드는 걸 좀 쉽게 알려드리려고 오늘 가져왔는데, 보통 초대리가 식초, 설탕, 소금이 다예요. 초대리라고 하면 이제 초밥 만들 때 그 스시 먹을 때 쓰는 밥에 넣는 그 식초, 설탕, 소금으로 만드는 네, 맞습니다. 밥에 간을 맞습니다. 하는 거죠. 네, 김밥 만들 때도 참기름이랑 깨소금 넣잖아요. 음.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되게 쉬워요. 저는 저울을 잘 안 쓰는데 보통 식초, 양조 식초나 쌀 식초 요게 6개. 식초유.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설탕이 3개입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소금이 하나입니다. 소금이 하나. 그래서 이걸 녹여서 쓰면 되는데요. 이게 또 양이 조금 정해져 있긴 해요. 다 지어진 쌀이 1kg면 초대리를 한 20% 정도? 키로에 200g 정도 네, 네. 넣으시면 가장 알맞는 비율이 되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조절하고 싶으면 드셔보시고 조절해서 단맛이나 소금 맛은 직접 취향대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요리가 좀 가정에서도 하기 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비율을 다 알고 있으면은 딱히 저울 없이 그냥 비율로 다 하더라고요. 네, 좀 전에 밥 지을 때도 저는 저울보다는 국자가 편해서 아, 밥도 맛있게 네. 잘 젖었네. 잘 지어진 밥을, 원래는 나무주걱이 좋긴 한데 오늘 나무주걱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누룽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 정도만 해서, 원래대로라면 이걸 조금 재는 게 좋긴 한데요. 저는 고수니까요. 안 재고. 생각보다 이렇게 네. 꽤 물을 많이 넣더라고. 맞아요. 이게 갓 지어진 밥이 수분을 다시 먹거든요. 그래서 뜸들이는 것도 과정이 그렇잖아요. 갓 지어진 밥에다가 이렇게 밥을 해서 넓은 데다가 이렇게 펼쳐서. 네네. 그래서 이거를 한 김 식힌 다음에 고등어 손질되면 김밥처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반짝반짝해지고 네. 있어요. 벌써 수분이 거의 다 먹어 들어가고 있는 거. 꿀팁이라면, 꿀팁이 이렇게 초대를 부으면 바닥에 가라앉아요. 바닥에 가라앉은 걸 뒤집어서 위로 올려주고. 올려주고 다시 잘라주고, 이런 식으로 만지면 혼나긴 해요. 가발에서 네. 전분기가 계속 나오니까 나와서 떡밥이 돼서, 그래서 네. 요거는 부채질하면서 한 김 식혔다가 이따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어 손질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게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큰 칼로 하면 이제 길이 낸다고 하는데 칼 길 들어간 다음에 드륵드륵해서 바로 끝나죠? 그쵸? 그래서 그 방법이 좀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일본에서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배에다가 칼이 들어가는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길을 만든 거죠. 그리고 여기 칼 끝을 가운데 뼈에다 붙이면 되거든요. 뼈에 붙이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끝났어요. 드르륵이 가운데 뼈에서 나는 소리여서, 여기 똑같이 칼 들어갈 자리에다가 이렇게 길을 만들고요. 그리고 똑같이 가운데 뼈에 대고 쭉 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만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칼집을 넣고 아예 가운데서 들어가고 네. 그리고 두 번에 이렇게 끝에서 한 번에 갈 필요가 네. 없구나. 반대쪽도 이렇게 등 쪽에다가 칼집을 넣고 가운데 뼈에다가 또 대고, 보통 초보자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이걸 계속 보고 싶거든요. 맞아. 누르지 말고 네. 칼을 타야지. 그쵸. 이거를 드는 순간 이게 벌어져요, 살이. 맞아. 최대한 벌어지지 않게 손질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여서, 살이 좀 날아가는 네. 한이 있어도 안 보는 이렇게 게. 칼이 한 4번 정도? 5번 정도 들어가면, 6번이죠. 가운데 네, 뼈까지. 네, 네. 6번 정도면 충분히 예쁘게 깔끔하게 될 수 있고요. 이것도 가정에선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서 조금 더 쉬운 방법? 이건 다이묘 오롯이라 그래요. 다이묘가 그 일본의 옛날 부자들 뼈에 붙은 거 버려도 되는. 오케이. 여기다가 그냥 이 바로, 가운데 뼈에다가 이렇게 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살이 붙는 것보다 여기 깨지는 게 더 안 좋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번에 가는 방법이 집에서는 충분히 쉽게 따라할 수 있지 근데 않을까요? 진짜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본 손질 방법 중에 손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손질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통 소금을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있고 만드는 사람마다 네. 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담가. 소금을 최대한 많이 넣는 게 중요해서 소금이 안 닿는 부분이 없게끔 저는 꾹꾹 눌러서 오. 이렇게 제가 많은 방법을 해봤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강고등어 치는 게 습관화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헹구지 않잖아요.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뒤에 헹굴 거여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묻을 수 있게. 근데 이렇게 소금에만 소금을. 해요 그러면? 시오지메라고 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안쪽에 있는 안 좋은 맛, 비린 맛이 나오고 살이 무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 조금 단단해져요, 살이. 소금에만 하는데 설탕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고등어 좋아해서 제가 할 때는 저 설탕에 했어요. 설탕에 하는 것도 똑같은데 이거는 삼투압으로 빼내는 거여서 이렇게 삼투압을 이용해서 안쪽에 있는 맛을 빼내기도 하는데요. 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라고 하면 이게 삼투압 때문에 이렇게 소금에 절여 놓으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 물은 비린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빠져나갈 공간이 없으면 다시 어. 생선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밑에- 반드시 네. 타공팬이나 네. 드레인이 있어야 맞아요. 되는. 그래서 이렇게 살짝 기울여 놓으면 이 기울어진 대로 안 좋은 맛들이 빠지겠죠? 흘러내리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서 하면 좋긴 한데 저희는 이 정도 사이즈면 2시간 정도 2시간 한 다음에 뭘로 씻어요? 물로 씻습니다. 네. 아, 맹물로. 네, 맹물로. 그 초로 씻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소금기를 완전히 씻지 않으면 씻어놓은 다음에도 계속 삼투압 때문에 짜져서 맹물로. 맹물로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어디다? 다음은 이제 식초에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지만 제일 좋은 건 고등어가 좋아야 돼요. 고등어를 좋은 거 쓰는 게 제일 중요한 킥인 것 같습니다. 네, 신선한 고등어 하시고 네. 그냥 빨리 먹고 싶은 분은 절인 고등어 맞습니다, 사시는 맞습니다. 걸로. 네. 이렇게 해서 2시간 헹궈서 식초에다가 재워서 식초에다 얼마나 재워야 돼요? 30분 정도 하거든요. 여러 마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겹쳐 있으면 사이에 식초가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하고 싶은 시간에 반을 정해서 뒤집어줘요. 반이 지나면 다 뒤집어줘요. 오케이. 그러면 그 안에서 잘 사이사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2시간에 30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시간 30분을 기다릴 순 없으니까 이미 다 해왔어요. 조금 해왔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렇게 식초에 의해서 단백질이 이거 들어갔어요. 네, 익은 것처럼 보이는데 안쪽에는 생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손질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으로 칼을 넣어서 칼 길을 만들고요. 보통 다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오, 네. 이렇게 하면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오, 네. 먼저 뒤쪽을 엽니다. 칼 앞쪽으로요. 네, 이렇게 네. 열고 요걸 최소한만 따서 요거를 잡고 돌려가면서 네. 살짝. 칼을 잘 못 다루시는 같은 경우 여기서 잘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치, 우리는 김밥 말 거니까 최대한 잘 살려야 네, 되니까. 이렇게 하면 요 뼈만 오, 네. 이쪽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보면 아까 전에 최대한 살려서 했잖아요. 이 끝에가 좀 익어 있어서 이 부분을 살짝 잘라주고 뼈 뽑는 것도 또 꿀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파는 것도 또 절인 고등어도 뼈는 뽑아줘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뼈가 안 뽑힌 게 많을 거예요. 뼈 음, 뽑을 때는 이 뼈가 일자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사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잡고 뽑으려고 하는 순간 뚝 잘려요. 그래서 요거를 잡고 고등어를 누르는 거예요. 얘는 가만히 있어주고 약간 그쵸? 살짝 올라오는 네, 고등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끝까지 잘 뽑히거든요. 항상 조금씩 이 끝에가 잘려요. 여기서 잘려서 맞아.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찾아내려고 하면 살이 또 다 벌어지거든요. 이걸 친절하게 잡고 고등어를 눌러야 돼요. 이렇게. 그럼 끝까지 잘 나옵니다. 가시를 뽑는 네. 게 아니라 네. 들어주고 고등어를 네. 넣는다. 여기 끝에 부분은 잘 없는데 여기까지 뽑겠습니다. 또 이제 여기 앞에를 확인 안 해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잘 확인해서 머리 쪽으로 나 있는 뼈가 네. 있죠. 이 부분까지 확실하게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샤리를 만들 건데요. 샤리가 좀 식었나요? 네, 어느 정도? 식어서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밥을 일단 맛있게 만들고 시작을 해요. 밥에다 간을 기본적으로 깨소금 신맛이랑 깨소금 맛이랑 잘 섞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요. 오늘은 조금 특별히 2가지 맛을 이 하나로 만들어 볼까 하거든요. 오. 만들기 전에 좀 안에 들어갈 게 하나는 유자가 들어간 맛으로 만들고 하나는 시소 한 가지로 하셔도 되는데 좀 보여드릴 수 있어서 그래서 유자는 이렇게 하얀 부분이 들어가지 않게 껍질만 오려서 쓰시는 게 그 갈고 이 붓으로 하는 거 안 하네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이따 드셔보시면 아는데 이게 훨씬 더 훨씬 맛있어요. 그럼요. 이게 씹히면서 유자 향이 팍 터집니다. 아, 맛있겠다. 상상만 해도 맛있겠어. 이게 좀 시트러스랑 궁합이 잘 맞거든요. 기름지고 보통 변하지 않는 게 이 초대리 밥에 와사비랑 깨, 초생강은 반드시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2가지 맛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이렇게 열어서 안쪽에다가 밥을 예쁘게 넣을 건데요. 이쪽에 보면 여기 치아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치아이를 저는 조금 빼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핑크빛 말고 검은색으로 변한 건 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잘라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어를 이대로 말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디귿자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많이 딸 생각은 안 해도 되나 봐요. 그쵸. 얇게. 요 안에다가 밥을 싹 넣을 거여서 이렇게 열어놓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 재료들을 넣을 겁니다. 여기 한쪽에는 시소랑 유자고요. 유자를 이쪽에다가 넣을 건데 이 고등어가 밥이랑 만나서 입안에서 씹다 보면 이게 터져요.
유자가 마지막에 비린 맛이 아니고 향긋한 향긋한 유자. 향이. 이쪽은 생강이랑 여기는 와사비로 하겠습니다. 와사비를 안쪽에 넣어도 되긴 하는데 보통 위에 올려서 먹는 게 조금 더 향이 좋죠. 밥을 만들 건데 밥을 젖은 손에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요. 보통 스시집 가면 밥알이 잘 풀어져요 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일부러 떡처럼 막 문대요. 그 흩어지지 말라고. 흩어지지 말라고도 있고 뭐 그런 약간 떡밥이랑 같이 잘 어울리는 그런 거여서 여기다 이렇게 조금 더 만들게요. 먹어보고 싶었어요. 윤기 완전 찰러요. 이거 맛있네. 맛있어요. 예, 이것만 버티셔도 집에서 만약에 하신다 하면 이걸로 유부초밥을 만들어도 되고요. 김발이 집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없는 버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친페이퍼를 이쪽에 놓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김발이라고 생각하시고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김밥이랑 똑같은데 보통 김발을 잡고 여기를 잡고 이렇게 쏙 돌리면 됩니다. 진짜 쉽네. 이게 누르면 밥이 옆으로 나오잖아요. 옆에를 막아주고 김발이 있으면 이 모양 잡기가 조금 네. 더 편하겠죠? 누르면서 해야 하는데 오늘은 김발이 없으니까 랩으로 좀 싸서 모양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왜 저한테 혼나는지 알겠어요. 긴장을 하니까. 맞아. 이거 원래 말기 전에 이렇게 맞아요. 제가 항상 직원들한테 뭐라 하는 포인트인데 제가 이러고 있어요. 고등어 껍질 꼭 벗기셔야 됩니다. 괜찮아. 먹을 때 알았어.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잡아서 집에 랩은 다들 있으시니까 랩으로 모양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관할 수 있지 않아요? 이게 좀 상온에 두는 게 더 맛있어요. 이게 보관하다가 먹는 음식이어가지고 오히려 말자마자보다 조금 밥이랑 네. 생선이랑 온도가 똑같아졌을 때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김발이 있으면 조금 모양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좀 네모 모양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가정용이니까. 의외로 사각으로 김밥 만드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쉽다 그래야 되나? 완전 동그랗게 만드는 것보다. 김발이 있으면 집에 있는 김발로 이렇게 동그랗게 마시면 그쵸, 되는데 저희 네. 김밥이 없으니까 동그랗게 말아주려고 랩으로 이렇게 좀 장력을 이용해서 당겨가면서 쭉 말아놨어요. 그리고 풀어가지고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는 것도 많이들 어려워하거든요. 김밥도 똑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다 터지기도 터지죠. 하고. 톱질을 하면 안 돼. 그렇죠. 칼을 여기서부터 끝까지 잘 드는 칼로 이렇게 써는 거예요. 모양을 잡아가면서 되게 별거 아닌 기술인데 네. 그 칼 다 이용하면 되는 건데 맞습니다. 톱질하면 생선 다 흐트러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썰어서 지금 이쪽 부분이 아까 만든 유자, 시소랑 유자 쪽이고요. 그리고 이쪽 뒤로 가면 갈수록 생강이랑 와사비. 보시면 고등어는 꼬리 쪽은 먹을 게 없어요. 여기 보면 다 CI밖에 없어서 어지간하면 이쪽 앞쪽 부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토치 아부리는 한번 해주시죠. 네, 아부리를 아부리 한다는 게 이 토치질하면 기름이 올라와서 그런 거죠. 그쵸. 그것도 그렇고 템퍼를 좀 맞추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너무 탈 정도로 하시는 것보다 약간 먼 데서 하시는 게 살짝 지금 보면 좀 이렇게 탁탁 줄어들어요. 좀 멀리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기름이 자글자글 올라와요. 기름을 좀 흘러나올 정도로 브릴레 한 거 같은 향이 나요. 불맛. 아, 맛있겠다. 고등어 기름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흘러내릴 거예요. 여기 고등어 싸주세요. 그러면 이거 짜투리긴 하지만 기름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밥에 또 기름이 섞이면 맛있잖아요. 와, 이거 꿀팁이다. 참기름 느낌으로 네. 떨어뜨려가지고 먹으면 네. 밥이 기름에 섞이면서 더 고소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2점이랑 이렇게 맛이 2가지니까요. 오늘 고등어 봉추밥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드셔보실까요? 저는 유자. 와, 네, 진짜 반짝반짝거리고 안에 여기 유자랑 보이시죠? 기름이 진짜 들어있는. 많습니다. 고등어가. 와, 구워진 향. 먹어볼게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 들어오죠, 유자가. 터지죠. 이번에 넣자마자 무슨 비린내는 당연히 없고 산미랑 밥알의 그 쫀득함? 와, 이건 진짜 내가 할 줄 맛있긴 하다. 와, 그 유자는 진짜 이건 꼭 해보시. 맞아요. 요거는 와사비랑 생강. 와사비랑 초생강입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직관적으로 맛있다. 아는 맛인데 맛있는. 유자는 진짜 별미 느낌이고 네. 얘는 딱 생강향 싹 나면서 기본 고등어 밥인데 딱 엄청 부드럽게 절여진 고등어에 맛있는 스시 있잖아요. 그 맛있는 스시에 기름 잘 자란 고등어 딱 올려서 먹는 맛입니다. 밥이 쫙 코팅되면서 요
왜 이렇게 맛있어? 고등어 이거 소금 2시간 한 건데 전혀 짜지 않잖아요. 음. 그래서 그 안 좋은 비린맛만 다 빠지고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등어 봉초밥 사바보우지시 만들어봤는데 되게 쉽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사실 집에서 하실 때는 시간 없으면 심야 고등어 사시고 햇반 해가지고 6대3대1 6대3대1로 설탕이 3.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유자나 없으면 뭐 레몬이랑 라임 좋을 것 같은데요. 레몬 라임 껍질 좋죠. 그런 거 너무 좋죠. 쓰시면 될 것 같고 초대리 잘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현도 셰프님 모시고 오늘 해봤는데 뭐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게 쉽게 와닿을진 모르겠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좋은 고등어가 요즘엔 손에 쉽게 들어오는 시대니까 맞아요. 한번 해보시면 손님들한테 만약에 왔을 때 이렇게 뭐 대접한다고 하시면 아, 이거 그냥 끝이- 너무들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일식 배우는 느낌이어가지고 비율 배우는 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또 와서 알려주시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또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많이 하겠습니다. 내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셰프 호윤이었습니다. 셰프 현도였습니다. 안녕.